수억만 년 동안의 시간을 벗삼아 저마다 다른 얼굴을 간직한 곳이 있다. 해고 쪽부터 밀어닥친 거친 파도와 바람이 만든 이름 섬. 우리나라 서남 해안을 따라 흩어진 4천여 개 섬이 있는 곳. 우리는 이곳을 다도해라 부른다. 육지와 떨어져 홀로 바다를 지키는 이 땅에서 사람과 바다가 어깨를 기대고 다양한 생태계가 사시사철 신비를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집약적이면서도 가장 아주 액티브한 그런 대표적인 해역이 아닌가. 우리가 다른 지역의 다도해와는 엄청난 그 생태적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로서 굉장히 귀중하다. 섬이라는 것이 또 그런 만큼 환경이 다양한 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생태 자원들의 생태적 다양성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의 바다. 바로 여기가 다도해다. 경상남도 통영항 남동쪽으로 26km 떨어진 곳. 여기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섬, 매물도 군도가 있다. 맑고 푸른 쪽빛바다와 초원 위의 하얀 등대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남해의 진주, 그리고 해상낙원이라 불리는 곳이다. 여기서 30년 넘게 물질을 해왔다는 김막래 씨. 오늘은 소매 물도와 등대섬 사이로 물질을 나왔다. 바다에서 주로 잡는 건 성게와 소라. 계절에 따라 전복과 해삼도 심심찮게 잡힌다. 성게부터 소라, 참굴에 문어까지 바닷속엔 싱싱한 갯것이 넘쳐난다. 예로부터 이곳의 바다는 물살이 세지 않고 한류와 난류가 함께 흘러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좋은 어장터였다고 한다. 하지만 해녀들의 한 달 작업 일수는 열흘 남짓. 섬을 향해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물때를 맞추다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센 바닷속의 해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김막래 씨의 남편 이영근 씨. 늘 세찬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물질을 하는 아내가 그는 항상 걱정이다. 이만한 나이는 그만둬야 되는데 여기서 안 살면은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살다 보니까 여자의 욕심에 내도 나도 하니까 지금 무리한 일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이만한 나이는 그만둬야 됩니다. 60이 넘은 나이. 남편의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때때로 물질이 힘에 부칠 때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삶의 힘을 보태온 바다를 멀리하기엔 아직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마침 찾아온 관광객들이 자연산 해산물을 보고 입이 벌어진다. 그냥 자연산으로 따는 거예요, 지금? 따봤다 이거. 제 운명을 직감하기라도 한 걸까? 문어가 급히 도망을 친다. 하지만 이내 잡히고 말았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40만 명.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4살에 시집와 자식들을 키워 육지로 보낸 그녀. 이제 뒷바라지할 자식은 없지만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녀는 좀처럼 바다를 멀리하지 못한다. 힘드는데 이제 사람들 자꾸 오니까 한 이제 우리 나 계획은 60살만 하고 안 한다 했는데 이제 자꾸 더 하게 돼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자연산을 먹고 참 좋아해요. 할머니들 오래 살고 항상 이 자연산을 먹으러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다. 남편은 해녀천 옆에서 아직 그물 손질 중이다. 먼저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직 멀어서. 야, 그만해서 됐다. 먼지 난다. 얼마큼 하면 된다. 거제 가는 사람 타는 거라. 먼저 집으로 향하는 김막내 씨. 섬에서의 삶은 넘치는 것이 없다. 그저 쓸 만큼,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집에 오자마자 그녀가 찾은 곳은 부엌. 섬에선 아직도 가스 공급이 어려워 아궁이에 불을 때 저녁을 준비한다. 현재 11가구가 살고 있는 섬 소매물도. 부부는 이곳에서 일남 삼녀의 자식을 키워 육지로 보냈다. 외로운 섬에서 자식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바로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 위 물밑 할 것 없이 열심히 잡아온 해산물은 커다란 화수분처럼 삶의 미천이 되주었다. 바다가 우리한테는 큰 농사고 진짜 우리 일상에 여기는 없어서는 안 뭐 되겠다. 우리가 생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바다 쳐다보고 하고 하십니까? 미역 같은 거, 고동전부 소라, 뭐 이 바다 고기 잡고 이거를 생기를 하고 있죠. 요 하다시피 농사라고는 일절 없거든요. 일절 없고 체전밭에 조금 체전을 갈아 먹고. 전화가 울린다. 여보세요. 어야. 아, 아직도 섬에서 물질하는 엄마를 걱정해 곰탕거리를 보냈다는 딸의 전화다. 양파 좀 넣을까? 양파 좀 넣을까? 땡초하고. 내가 간 맞춰 먹을게. 너가 아들은 주지 말라 보냈노? 알았다. 잘 먹을게. 남편 이영근 씨 역시 똑같이 고마운 마음이다. 근데 내 마음 속은 난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고 산다고 요거는 보니까 너니 집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손발에 맞아가지고 뭐 한기 때문에 뭐 빨리 뭐 기가이 돼가 빨리 우리 뭐 잘 산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너무하게 비리를 가지고 가는 그것만 해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부부는 그렇게 사계절을 바다에서 살아왔다. 바다에서 걷어올린 수확에 따라 때론 미소 짓고 때론 울상이 되기도 하지만 1년 365일 바다는 이들 삶의 고마운 터전이다. 바다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풍부한 어자운 덕분이다. 사시사철 바다에는 물고기가 끊이지 않고 갯벌에선 조개와 낙지가 집을 짓는다. 이런 바다 생물들을 내다보며 사람들은 외로운 섬 생활을 꾸려왔다. 그렇다면 다도해에 이런 어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남해 다도라고 하면 다도해가 많다고 하면 연안이 그 복잡하고 리아시스 개역이고 그다음에 갯벌이 잘 형성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존재하게 되면 먼 바다에서부터 밀려오는 강한 해류를 저해하면서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 또 거기에 용승의 역할을 하는 그 구조물이 돼서 저층에 영양염이 풍부한 저층에 그 수를 올려서 생물이 분포하고 있는 그 수요까지 올리면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그 영양소물로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서남 해안에 흩어져 있는 4천여 개의 섬들. 이들은 거센 바람을 막아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 이렇게 잔잔해진 바다 속에서 어린 치어들은 섬 주위로 올라온 영양염류를 먹이 삼아 자라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환경까지 더해져 다도해는 풍요로운 바다가 된다. 서남 해안에 어자운이 풍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4천여 개 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도해 어자운이 풍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갯벌. 하천과 산맥에서 쏟아진 영양염류와 퇴적물은 우리나라 서남 해안에 갯벌을 만들었다. 그 갯벌은 단순하게 흙이 퇴적된 땅이 아니라 수많은 영양염류를 품은 살아 숨쉬는 자양분이 되어 바다 생물들에게 끊임없이 영양염류를 공급한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퇴적암과 이런 곳에서 약간의 화학적 풍화와 기적 풍화가 교대되는 곳에서만 이렇게 물고기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영양염류가 공급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안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청정해역 다도해. 갯벌과 수천 개의 섬이 있어 이곳은 사계절 내내 어자운이 풍부하다. 날마다 뱃사람들의 거친 고기잡이 소리가 들리고 수천 종의 물고기들이 이동하고 집을 짓는 곳. 그 생명의 그물을 따라 인간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섬진강과 다도해가 맞닿은 곳에 자리한 광양만.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배가 바다를 향한다. 아버지 때부터 이곳에서 고기를 잡아왔다는 김정영 씨. 망덕리 주민들의 대부분은 정영 씨처럼 이곳에서 고기잡이로 생활을 꾸려왔다. 섬진강 하류에서 흘러온 영양염류가 사시사철 풍부한 어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바다 생명들이 광양만을 채우는 가을 새벽, 전어가 잡힐 시간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본 경험 덕분에 표지판 하나 없는 바다에서도 그는 고기가 많이 나는 자리와 물때를 한눈에 알아본다. 어릴 때부터 이제 어장을 많이 해놓으니까 바다 지리도 어디가 고기가 난다는 그것을 이치를 좀 알아야 되고. 전어 같은 경우는 좀 밑에서 움직입니까? 네, 땅 밑에. 그리고 이제 날이 또 이 기온 따라 또 위에 놀 때도 있고 밑에 놀 때가 많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대를 이어온 바다. 그 속에 이곳 다도해만의 전통 어업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선 여전히 그들의 지혜와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뭐 흔히들 하는 사람들이 고기는 그 그늘에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거든요. 섬 그늘에 모이고 숲 그늘에 모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섬이나 이런 것들이 이 갯벌과 함께 새로운 고기들 회유성 어종들의 산란지로 형성이 되고 이제 어민들은 이제 그곳에 아까 전통어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먹이 사슬 구조나 또는 문화의 어떤 그 지속성 이런 것들이 유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라남도 신안군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섬 임자도. 섬 전체가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모래사변을 가진 대광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다.
여름철 피서객들로 북적일 법도 하건만 임자도에선 요즘 좀처럼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마침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들어온다. 이들이 잡은 건 다름 아닌 민어. 임자도는 조선시대부터 전국 제1의 민어 산지로 알려진 곳이다. 삼계탕과 함께 삼복더위에 먹는 복다림 음식으로 알려진 민어. 배가 항구로 들어오자마자 시장이 섰다. 오늘 나온 민어는 20마리 남짓. 대부분은 제사상에 올릴 민어를 사러 왔다.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조선시대엔 수백 척의 배가 임자도를 찾아 민어를 잡고 팔았다. 민어를 잡는 7, 8월이면 임자도엔 임시 음식점과 경찰서에 파시까지 생겼을 정도. 꼭 여름철 2달간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았다. 30년 동안 민어잡이배 선장을 했다는 정삼은 할아버지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지금같이 그물로 민어를 잡지 않고 주나시로 잡았었어, 민어를. 그러면은 그 팔로는 어떻게 팔려는 거는 일본서 말하자면은 그 고선도라고 그 배가 와가지고 거기 떠 있으면은 그 민어를 사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째가지고 말렸어요. 이제 그래갖고 일본으로 가져가 그러더라고. 가져가고 요놈이 바로 파시락한 데는 일본 요리집이 한 300여가 있었어요. 하지만 민어의 수가 줄어들면서 사람들도 하나둘 이곳을 떠나버렸다. 그래도 임자도 민어는 아직 전국 최고로 친다. 어선들은 그 유명세를 포기할 수가 없다. 하우리 항에서 40분 남짓한 거리. 바다 위엔 이미 민어잡이 배들이 가득하다. 이제 민어를 잡을 시간. 그런데 그물 대신 긴 대나무를 바다에 넣는다. 형님, 우리 시작하요. 앞에 나불어. 가만히 있어야지. 특히 민어잡이의 특징은 그 민어가 그 부레라고 해서 악교로 활용되기도 하는 그 전통 공예에서 접착제로 활용하는 그런 풀인데요. 그게 이제 몸 안에 있어가지고 그 뜨거나 가라앉을 때 그 민어 부레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울리면서 북북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특히 산란기나 이럴 때 그 소리가 크게 나는데요. 이제 그 주민들은 대나무로 그 바닷속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민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민어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갯골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울음소리를 듣고 잡는다는 민어. 바다와 고기를 함께 이해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어로법이다. 그렇다면 민어의 울음소리는 어떨까? 개구리 울음 같은 소리. 드디어 민어가 왔다는 신호다. 이내 그물이 바다로 던져진다. 어류 탐지기가 없던 시절, 어부들은 민어의 이 독특한 울음소리를 듣고 그물을 던졌다. 지금도 탐지기보다 이 방법이 더 정확할 때가 많다고 한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그물이 당겨진다. 민어야! 크나, 왜 덩치구만! 여름철, 그것도 물이 차오르는 살이 물 때만 잡힌다는 민어. 민어하면 지금도 신안 임자도 민어를 제일로 친다. 가격도 타지보다 20% 정도 더 비싸다. 같은 고기라도 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임자 민어랑서 어쩔 유명하고는 저 동해바다 저 그쪽에는 바다가 모래거든요. 야.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뻘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하죠.
고기 맛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고기는 맑은 물에서 살지 않고 뜨거운 물에서 살기 때문에. 제주도 남쪽에서 월동을 하고 7월에서 9월이면 임자도 부근에 와서 알을 낳는 민어. 3년 이상 자란 놈은 크기가 1m 이상, 무게는 20kg을 훌쩍 넘는다. 아따 지치긴다. 진짜 지치다. 아따 수지. 이거 봐도. 우와, 수치. 오리지널 수치다. 똥 됐다 이거. 이야. 저놈이 똥 됐다. 민어는 알을 벤 암컷보다 수컷을 더 쳐준다. 수컷의 살이 더 쫀득거리며 감칠맛이 있기 때문이다. 산란기에 짝짓기를 위해 울음소리를 내는 고기. 그 민어와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섬에서 삶을 꾸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어장 자원이 풍부한 타도해에서 사람들은 고기에 따라 바다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어로법을 만들어냈다.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 사이, 남해안에서도 물살이 세계로 유명한 지족해역, 자연 친화적인 고기잡이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대나무 그물, 죽방염이 그 주인공. 주인 윤도경 씨는 물때에 맞춰 하루 두 번 배를 타고 죽방염에 들린다. 내가 죽방염을 한 지 한 30년 되었고, 여기 고기 잡는 시기는 여기 만조시에는 물 여기 올라가 못 잡고 간조시도 물이 딱 빠지거든. 이 시간에 고기 잡죠. 간조시 요지 이제 매일매일 한 1시간 내지 한 40분 50분 그 사이에 매일 물때가 늦어야지. 그러니까 매일 이 시간 맞춰서 간조시가 고기 잡고. 선조 때부터 죽방염을 해왔다는 윤도경 씨. 지금은 그물이 되어져 있지만 예전엔 대나무를 쪼개 죽방염을 엮었다. 여기서 주로 잡는 것은 멸치. 작업은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진다. 고기를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 죽방염 안에 갇힌 물고기를 이렇게 뜰채로 건져내기만 하면 된다. 죽방염에서는 멸치 이외에도 학꽁치, 도다리, 농어, 숭어 같은 고기들도 잡히는데 이 많은 고기들이 죽방염 안에 갇히게 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 부위자식으로 말하는 이것이 여기서 이제 썰물 되면 민물 되면 물이 여기에서 물이 저리 가고 썰물 되면 저기서 물이 이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썰물로 이용해서 고기가 들게끔 요 부위자식으로 이 부위자식으로 막으면 여기 썰물에 고기가 따라서 여기 이제 넓은 데 자꾸 이제 저기 비 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좁은 요리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V자 모양의 그물을 만들어 밀물때 올라온 고기가 썰물에 다시 내려가다 그물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족해협은 섬과 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물길이 좁고 세기가 빨라 죽방염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이룬다. 어부들은 그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이제 그게 그 본래의 의미나 또 어민들이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았던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잡았던 거고
또 넘치지 않게 잡았기 때문에 그 해양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어민들도 삶이 지속될 수 있었던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상관관계들이 있는데, 바다라는 대자연 앞에서 섬 사람들은 이렇게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갯벌과 바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 두 개의 공간과 시간이 지배하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사람들이 배운 건 바로 기다림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기다림만으로도 물고기를 얻고 삶을 꾸리는 여유를 가졌던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지혜는 아직도 다도의 곳곳에 남아있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이 유명한 곳이다. 바다와 갯벌이 준 자연의 선물 염전과 함께 증도에 남아있는 유물 하나.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고기잡이 법 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어법, 독살이다. 여기가 이제 그 옛날 이조 때부터 해 내려오는 그런 그 독살입니다. 즉 말해서 그 고기가 밀물에 들물에 고기가 위로 올라왔다가 썰물에 나갈 때 못 나가게 해갖고 이제 이거 잡는 그 옛날 그 이조 때부터 해 내려오던 그런 어장터거든요. 수백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봐보면은 그물만 요리 좀 약간 그 옛날 대충 엮어서 이렇게 죽방 엮어서 이렇게 해놓듯이 조금만 한자 높이로만 해놔도 고기가 무지무지. 독살은 돌그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돌담을 쌓고 바다 물길을 막아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방식이다. 보면은 아마 우리 신안군에서는 유일하게 여기 한 곳이 지금 가장 그 좋은 곳이 아닌가, 또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봐요. 돌로 둑을 쌓아 만든 자연 그물 독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엮는 생태어법의 시초이자 바다가 내어준 시간에 순응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록이다. 섬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에 온몸과 마음을 맡기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들에게 바다는 고마운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높은 파도에 배가 쓸려가지는 않을까?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바다가 삶의 전부였던 섬 사람들. 그들에게 바다는 신앙과도 같은 존재였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작은 섬. 섬의 생김새가 고슴도치와 닮았다고 해 사람들은 이곳을 위도라 부른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이 255m 망월봉 꼭대기. 이곳엔 아직도 당제를 지내는 당집이 남아있다. 보통 섬에서는 정월에 바다와 용왕신에게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당제라 부른다. 위도 앞 칠산바다는 조선시대에도 위험한 바다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와 용왕신에게 해마다 안전과 풍요를 비는 당제를 지냈다. 위도 경우라면 옛부터 칠산어장이라고 해서 조기가 가장 많이 잡히던 곳이었고 여러 지역에서 배들이 어선들이 모여서 조업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선어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그 믿음과 신앙적인 내용들이 의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그 해안을 경계로 바다를 경계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내력들이 그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돌며 안녕을 비는 사이 바닷가에선 나머지 주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이들이 만들고 있는 건 새끼줄을 꼬아 만든 띠배. 당제의 마지막 과정인 용왕제를 지낼 때 바다에 띄워보낼 배를 만드는 중이다. 이 허수아비는 띠배의 주인.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는 역할이다. 완성된 인형은 띠배에 태워져 바다로 보내진다. 그렇다면 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배를 띄워 보내는 것일까? 다도의 도서지역 당제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대체로 용왕제와 띠배 띄우기가 있습니다. 역시 그 이름에서 보듯이 배를 띄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 있는 액을 모두 실어서 그 담아서 바다 건너 멀리 떠나보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동짓날 팥죽을 뿌려 액땜을 하듯 허수아비를 태운 띠배를 바다에 보냄으로써 뱃사람들에게 아무 탈이 없기를 빌었던 것이다. 이제 당제의 마지막 의식인 용왕제를 지낼 차례. 사람들은 실제 고깃배 띠배를 연결해 조기어장인 위도 앞 칠산바다로 나간다. 예로부터 뱃사람들에게 칠산바다는 늘 녹록찮은 곳이었다. 수심은 약 3m에서 5m 정도로 깊지 않지만 수시로 불어오는 북서풍에 파도는 소용돌이를 만들었고 배는 뒤집어지기 일쑤였다.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생존을 기원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한 게 바로 섬에 남아있는 당제다. 육지에 비해 이렇게 우리 문화의 원형이 아직 살아있는 곳 다도해. 수많은 섬에 남은 이 무형의 기록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섬에서의 문화, 섬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성적인 느낌들은 아마 다른 어떤 환경에서 느끼는 것과 좀 더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고립감이라든지 또 뭔가 여기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남아 있죠. 산과 바다, 그리고 주민들의 마음까지도 푸른 섬, 다도해를 대표하는 섬 청산도다. 청산도는 다른 섬과는 달리 들이 넓은 편이다. 쌀이 귀하던 시절, 쌀농사를 짓기 위해 청산도 사람들은 산허리를 깎아 축대를 쌓고 구들장을 놓듯 돌을 깎고 흙을 덮어 구들장 논을 만들었다. 당제 언덕의 돌담길, 영화 서편제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이곳에선 독특한 풍경을 볼 수가 있다. 어느 문중 선산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 지프로 덮인 무덤 하나가 보인다. 초분이다. 초분은 섬지방 특유의 매장 방식으로 풀이나 지프로 시신을 덮어 임시 무덤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 땅에 매장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왜 섬에서는 육지처럼 곧바로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을까? 진송장, 날송장이라 그러죠. 날송장은 그 부정을 탄다 그래가지고 바로 천산 밑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육탈을 시켜가지고 보통 3년 정도면 육탈이 되거든요. 그 육탈이 되지 않은 부분은 나무 칼로 육탈을 강제시켜서
칠성판에 올려서 이장을 하죠. 여수에서 페리로 40분. 일명 자라섬이라 불리는 금오도다. 금오도의 중심 이곳 대부산 일대에는 아직도 여러 개의 초분이 남아있다. 얼마 전 가족이 다녀갔다는 표시로 남겨둔 생솔가지. 초분을 치는 동안 섬 사람들은 망자가 여전히 이승에 머물러 있다고 믿는다. 일단 초분은 그러한 의식도 있습니다. 초분을 해서 이장을 하기 전까지 육탈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과 같다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초분의 혼령과 소통하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도 있죠. 전통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축제 마당이기도 했다. 온 마을 사람들은 함께 초분을 만들며 망자를 떠나보내고 유족들을 위로한다. 초분은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매개체이기도 했던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3일 동안 상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전부 꽃도 자기 손수 지금은 전부 이렇게 시장에 사다 가지만 전부 마을 사람들이 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이 장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전부 해가지고 이제 조간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조간 놓고 이제 이양, 억새라 그냥 그런 것을 그냥 이양을 엮어가지고 지피나 그런 거 엮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 안 들어가게 이제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이 구물 어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게 날리지 못해 훼손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신이 완전히 이제 부패돼서 뼈만 깨끗이 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3년에서 10년이 지나 뼈만 남은 상태가 되면 시신은 선산에 안치돼 영원한 죽음을 맞는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20곳에 분포되어 있는 초분. 이렇게 독특한 섬 지역의 문화는 아직도 사람들의 생활 터전에 그대로 남아있다. 섬에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었던 가장 단단한 자연물 돌. 때문에 섬에는 돌을 이용한 문화가 발달했다. 여수시 화정면 개돌이. 주위에 작은 섬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뜻에서 한자로 덮을 개자를 써 개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선착장에서 여성마을로 들어가는 길, 밭 한 구석에 돌비석이 서 있다. 이제는 그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바람에 달아버린 돌비석. 섬에서 장승은 거센 비바람에 마을을 지키고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런 장승을 여수에선 벅수라고 부른다. 바닷가의 비바람에도 끄떡없도록 돌로 장승을 만들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벅수에는 고단했던 섬 사람들의 흔적이 담겨 있다. 여수시 연등동 376번지. 이곳에 남아있는 한 쌍의 벅수에서 그 기록을 엿볼 수 있다. 내륙 지방의 장승에는 대개 천하대장군이나 지하여장군, 그 다음에 상원대장군, 하원대장군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 지방의 돌장승인 벅수에는 남정중, 그리고 건너편에 화정료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세상을 관장하는 혼돈 시대에 세상을 관장하는 중과 여에게 남중과 화정이라는 직책을 맡겨서 세상의 악기를 쫓아냈다고 하는, 즉 말해서
우리 지역의 바닷가의 재난과 외구의 노략질로부터 민초들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깊은 민속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벅소에 새겨진 남정중과 화정년은 불과 여름, 남쪽 바다를 지키는 신으로 여겨졌다. 이 둘을 마을 입구에 세움으로써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악재를 비켜가려 했던 섬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글귀에 담긴 것이다. 여수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 벅수는 약 30여 개. 공장이 들어서고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벅수도 이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벅수뿐만이 아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섬이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근데 뭐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또 훼손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존해가면서 또 섬 주민들이 또 생활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또 개발이 일정 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보존할 것은 철저히 보존하면서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자 이런 측면이고요. 21세기는 흔히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 바다에서 대체 자원과 에너지를 찾고 다양한 어장 자원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섬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당제를 지내던 곳에는 펜션이 들어서고 전통 어업법은 첨단 기계 앞에서 점점 그 모습을 감춰간다. 삼면이 바다에다가 해양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문화적인 자산들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사실은 그 어족 자원의 회복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그런 그 전통 문화 또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전승시키는, 특히 요즘에 뭐 녹색이네 또는 뭐 그 기후변화네 이런 중요한 화두들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작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 자체가 역사고 현실이다. 하지만 그 섬이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온 문화가 지금 사라져간다. 그런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에 관한 관심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어지니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그곳이 우리의 삶의 내력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꿈꾸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끌려고 했었던 그런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속에서, 그 오래된 미래 속에서 그 미래적인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문화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다도해에는 무차별적인 개발의 바람 속에서도 스스로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삶의 터전에 순응하며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람에 대한 외경심을 간직한 곳.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해양 문화의 보고. 우리 삶의 원형이 남아있는 한반도 마지막 땅.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곳. 바로 여기가 다도해다.